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CCI 강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CCI 시험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나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채점 관련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이걸 취합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점 기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CCA 시험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채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Language Quality와 Language Register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퀄리티란 무엇이냐? 이제 시험을 fail 하신 분들이 결과를 받을 때 같이 받으시는 피드백에 따르면요. 퀄리티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이제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Inappropriate choice of register in English or Korean. 자, register도 quality of language를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register라는 거는 어역 혹은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칭이나 존칭 그리고 어체 이런 게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대화를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register는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끼리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직원이 상사에게 이 동일한 내용을 전달을 할 경우에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호칭이 내가에서 제가로 바뀌었고 존칭이나 말투는 알려줄게 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쓸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이 register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평가 항목은 unidiomatic usage in English 그리고 unidiomatic usage in Korean 인데요. 여기서 unidiomatic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민이 들었을 때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단어나 표현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못 찾는 상황이 왔어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우리한테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혹은 나 핸드폰 못 찾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나 핸드폰 발견 못 하겠어 라고 했다고 합시다.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못 찾다와 발견 못 하다가 동의어기도 하지만 모국어가 한국어인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원어민이 들었을 때 여기서 발견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려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어민이 듣기에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 다 unidiomatic usage로 체크가 돼서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평가 항목은 incorrect sentence structure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문장 구조가 잘못된 경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하고 문장이 끝났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방금 들은 문장들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는 추가 문장을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장 구조가 좀 잘못됐다라고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영어에서도 I don't like her because 이렇게 말을 하고 문장이 끝냈어요. 그럼 여기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왜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incorrect sentence structure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평가 항목은 grammatical error인데 문법이 틀린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can doing it 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can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뒤에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I can do it 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do 대신에 doing 썼다고 해서 이제 문법이 틀린 경우로 코멘트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일치라든지 과거형을 잘못 썼다라든지 우리가 흔히 중고등 영어 교육 시간에 배웠던 문법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퀄리티에서의 마지막 평가 항목은 바로 발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호주식 영어에 가깝게 발음을 하느냐 얼마나 발음을 굴릴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발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구사할 수 있느냐를 보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 혹은 밥 이 두 개 단어가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정확히 발음을 해줘야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말하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짚어드렸던 게 language quality랑 register인데요. 이 두 가지가 채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동일한 요소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수할 때마다 감점이 되는 요소도 4가지가 홈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잘못 전달했을 때 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uracy, distortions, omissions, 그리고 insertions. 그래서 A 언어로 들은 정보를 B 언어로, 그리고 B 언어로 들은 정보를 A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accuracy, 그러니까 정확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accuracy 안에 distortion, omission, insertion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distortion이라는 거는요, 정보를 와전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문에서 제가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라고 통역을 했을 경우에 9시라는 정보를 8시로 잘못 전달을 했기 때문에 디스토션으로 감점이 되겠죠. 오미션이라는 거는요, 있던 정보를 생략했을 경우를 말을 해요. 같은 예문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라고 한 거를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9시라는 정보를 누락을 했죠. 그러면 누락을 했기 때문에 오미션으로 감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insertion이라는 거는요, 원문에는 없는 정보를 내가 추가를 해서 말한 경우를 뜻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이걸 내가 정보를 추가를 해서 제가 아침 9시에 친구와 함께 집에 나섰습니다 라고 한다면 원문에 없는 친구와 함께 라는 정보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성 관련을 해서는요, 아예 marks are deducted for errors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틀릴 때마다 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할 때도 정확성을 중요시 여기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메인 홈페이지 말고 CCA Candidate Instruction이라고 클릭을 여러 번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채점 관련 정보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Task Instruction에 가시면 통역을 5초 내에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시작한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Repeat도 다이얼로그당 한 번까지는 감점이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감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lengthy pauses,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 그리고 repeated reworking, 즉 말을 고치는 것 또한 채점관한테는 대화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비춰줄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페일을 했을 경우에 받는 피드백 표에 따르면요, quality of delivery라고 해서 excessive pauses, 말을 하다가 길게 멈춘 경우, excessive hesitations, 말을 하다가 말을 할까 말까 멈칫하는 경우, 그리고 excessive self-corrections, 말을 계속 바꾸는 경우, 이 3가지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본인이 통역 연습한 거를 반드시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셔가지고 원문과 비교하면서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스터디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시 답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요. 피드백을 줄 때 채점 요소 중에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차라리 통역을 이렇게 했으면 더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피드백을 주셔야지 이제 스터디의 효과를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통역은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채점법을 공부하실 때 옆에 놓고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수업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보이는 저희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써니 매니저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모두 합격할 때까지 파이팅 합시다.